네, 화요일 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오르면서 이번 주 초 움직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4%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2038선 기록하고 있고요. 사흘 조정 이후로 주가가 곧바로 5일선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의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어제 1% 넘는 강세를 기록했던 코스닥 지수 오늘도 0.5% 오르면서 650선을 단단하게 붙드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758억 매수, 기관은 767억 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04억 매도, 기관은 48억 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움직임 살펴봅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0.28%, 현대차, SK하이닉스가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시가로는 모두 1% 넘게 올랐던 종목, 시가 대비해선 탄력이 좀 떨어진 모습이고요. 네이버가 1.46%, SK텔레콤이 1.7%, SGS와 제일모직이 모두 1%대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신한지주 움직임 좋고요. KB금융까지 상승을 하면서 오늘 금융지주사들의 움직임 좋아지죠. 화장품 관련주들 오늘 3.7% 오르면서 336만 원대, 삼성생명도 0.9%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자, 셀트리온이 1.45% 오르고 있고요. 동서가 오늘 4.7%대의 상승세, 파라다이스가 급등하면서 23,000원대까지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GS홈쇼핑과 CG홈쇼핑 공정위 제재 이슈가 있었는데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모두 4% 넘게 고른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성 LNS가 3.8% 내리고 로엔 역시 3.5%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스가 1분기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5% 이상 조정을 받으면서 긴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13만 6천 원대.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전기차 판매가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 SDI 주가가 하락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도 함께 실현되고 있고요. 자, CJ CGV는 최근에 개봉한 영화 수물이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의 상승세인데요. 최근에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상승 이후로 오늘도 2.7% 오르면서 67,8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한국형 전투기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라는 이야기죠.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정부의 국책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에 상승세를 기록을 합니다. 오늘 장중 한때 6만 400원까지 올라갔다가요. 6% 오른 5만 6,800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지노 관련주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중국 쪽에서 카지노 규제의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영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이 카지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중국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것 플러스 영종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면서 파라다이스가 9% 이상, GKL이 5% 이상의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모바일 게임주들의 움직임도 살펴볼까요? 그동안 잠잠했던 모바일 게임주들 돌아가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빛소프트에 대해서 제가 최근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위메이드, 액토소프트 두 종목이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이맥스도 11% 이상 오르고요. 조이스티가 5%, 소프트맥스가 4% 오르면서 모바일 게임주가 코스닥 업종 가운데 가장 강한 테마를 형성을 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보인증 확인해 보도록 하죠. 클라우드 전자문서 제공, 보관, 유통 서비스를 실시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한국정보인증 4,860원대가 3월 11일에 주가였는데요. 지금 거의 2배 넘게 오른 거죠. 11,3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확인해 봤습니다. 3일의 마감 전략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항공, 화장품, 반도체주에 관심을 지속하자라는 이야기. 이호금 파트너 4월 장세가 기대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조정할 때는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 저가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입니다. 코스피 눌림목 형성 이후에 회복 과정에 있다라는 좋은 의견 세 분 다 주셨습니다. 자, 마감 중계 함께할 분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우성팀장, 유한타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금일 코스피는 2040포인트 육박을 하면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간밤에 마감됐던 미국 증시가 급등세로 마감하고 여전히 중국 증시가 상대적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도 보셨듯이 2050포인트 부근에서는 여전히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2050포인트를 넘어가기 힘들고요. 그러나 여전히 2050포인트 부근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2050포인트 돌파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만큼 강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금리 지속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여전히 증권주 중심의 강세가 오늘 시장의 이슈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죠? 오늘 어떤 흐름 나타냈습니까? 네, 금일 코스닥은 650선은 회복 못하고 649포인트 거의 후반대에서 장을 마칠 것 같습니다. 뭐 기관의 매수세가 나왔지만 그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오면서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은 오늘 좀 상승으로 끝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시장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약간의 쏠림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일단 특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일부 게임 업종 그리고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 그리고 일부 그 개별 이슈에 따른 그런 종목들이 오늘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이제 실적별로 종목과 업종별로 조금은 옥석 관리가 서서히 나오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금일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이제 화학 업종, 코스닥에 있어서 가장 많이 오른 업종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무려 3.4%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액토즈 소프트라든지 이스트 소프트, 드래곤플라이와 같은 뭐 게임주와 보안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띄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고 오락문화 업종도 오늘 2.66% 상승하면서 파라다이스가 이러한 부분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섬유의류 업종과 방송 서비스 업종이 오늘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종가 확인해 보고요. 다음에 전략과 시장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모두 빨간불을 켰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수급도 안정되고 그동안 주도주로 부각됐던 종목들도 다시금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는 자리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조정이 길지 않았고 이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 심리는 더욱더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종가 나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5% 오른 2041선, 코스닥 지수는 650선을 지켜내면서 0.58%대 상승 흐름으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특징 종목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금일 코스피는 상당히 기분 좋은 상황에서 마감됐습니다. 2040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2040포인트 안착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인데 금일 코스피를 이끌었던 주요 요인은 사실은 증권주랑 화장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사모펀드인 칼라일이 국내 화장품 업체 이츠스킨을 2조 원대 인수함으로 인해서 화장품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만큼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사모펀드가 현 시점에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 그러니까 화장품 시장이 성장한 한 상황에서 매출을 한다는 인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해지는데 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은 곧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여기에다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화장품주들의 강세를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이끌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금일 개별 종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있으면 바로 새내기주입니다. NS쇼핑인데 무려 오늘 10%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성 고려시 경쟁 홈쇼핑 3사 대비해서 저평가 국면에 있다는 전망들이 나타나면서 여기에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급격히 유입이 되면서 오늘 무려 10%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무역도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는 모습인데 날씨가 따뜻해짐과 동시에 등산객과 나들이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아웃도어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오늘 영업무역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삼천리는 무려 8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에너지 시스템 사업 확대 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라는 증권사 전망이 기존적으로 하락했던 주가의 반등세를 유발하는 모습이었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국내 건축시장 호전에서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라는 의견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9%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BGF 리테일은 무려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2월 편의점 매출액이 증가 소식이 나타나면서 나흘 연속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 크게 하락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삼성 SDI인데 사실은 뭐 이유는 뻔한 이유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다소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바닥 대비 상승한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과 더불어서 하락의 핑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한국주철관이 변동성을 좀 확대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연일 상승에 따라서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됨에 따라서 오늘까지 해서 2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했던 모바일 게임주들이 다시금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특징 종목들 하나하나 정리해 볼까요? 네, 금일 코스닥은 650선 위에서 끝났습니다. 650.49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이 2%의 반등세가 나오면서 7만 원 언저리까지 이제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동서 같은 경우에도 4.79% 상승하면서 다시 3만 원대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이었죠. 파라다이스, 시가총액 4위인 파라다이스가 무려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이 지금 현재 카지노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그런 증권사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스피에 NS 쇼핑이 있다면 이제 GS 홈쇼핑, 코스닥에는 GS 홈쇼핑과 CJ 오쇼핑이 이러한 영향을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특징적인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스킨의 그 칼라일의 이치스킨 인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는데 코리아나가 오늘 또다시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HT 또한 오늘 5%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240억 정도의 피고소를 당한 삼성 LNS 같은 경우에는 4% 가까이 하락하면서 오늘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그 히어로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이죠. 바로 모바일 게임주인데요. 오늘 위메이드가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 그리고 액터즈 소프트도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동안 주가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 유입세와 함께 중국 시장의 어떤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오면서 오늘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인포피아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소시홀딩스와의 피인수 계약이 불발됨에 따라서 오늘 거의 하한가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이제 AIIB라고 하죠. 이제 중국 아시아 인프라 투자 개발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AIIV의 어떤 기대감이 나오면서 우원개발 그리고 특수건설 등과 같은 일부 테마주도 연일 강세를 띠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핀테크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다날 그리고 한국정보인증, 한국사이버결제도 오늘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요. 합병 가능성이 제기된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들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볼 텐데요.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박상규 선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본 증시는 약세로 장을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는 연일 강세로 오늘도 이어나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예,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는 직전 거래일 대비 1.0% 하락한 19,207엔으로 마감했습니다. 오전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게 발표됨에 따라 경기 둔화로 연결되며 증시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금일 발표된 주택 착공 건수는 전년 대비 3.1% 감소하며 12개월 연속 위축 흐름을 이어갔고요. 자동차 생산 지표도 전년비 5.3% 감소하며 8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필수 소비재, 금융, 헬스케어 등이 1% 이상 하락하는 등 정보통신 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한국 시간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직전 거래일 대비 0.4% 상승한 3,80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인민은행의 경기 부양 발언 효과가 지속되며 증시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전일 인민은행은 디플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며 경기 부양책 마련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IT 업종이 2%가량 상승하는 등 유틸리티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해종합지수는 오늘도 0.5% 오르면서 이제 3,800선까지 돌파한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우리 시장의 수급 특징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를 좀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종목 주로 사고 팔았습니까? 네, 코스피는 정말 외국인만 보고 달릴 정도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국내 증시의 크나큰 수급적인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인데 금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을 살펴보니까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여전히 업종 대표주 순으로 매수세를 유입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와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KB금융, 현대차, 네이버 순으로 매수세가 나타났고요. 반대로 금일 기관 투자자들은 NH투자증권과 대우증권, 한진칼, 현대 엘리베이터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증권주의 매수세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다소 큰 폭으로 하락했던 종목입니다. 삼성전기와 삼성 SDI가 1, 2에 올라와 있고요. 포스코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수적인 시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금일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뜻밖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1위에 올라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 뒤를 현대차와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아모레 퍼시픽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 종목들 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인데 반대로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로 대응한 하루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수급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후반에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요. 77억 가까이 코스닥 시장을 매수했는데요. 어떤 종목들 주로 서고 팔았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금일은 기관이 77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약간 좀 일부 특정 종목으로 또 오늘 순매도가 좀 기록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은 오늘 금일 파라다이스를 무려 88억 원 넘게 집중적인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 뒤를 이어 이제 인바디, 인터파크 INT, 컴투스, 동서순으로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매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오늘 기관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이 바로 한국토지신탁인데요.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는 전일 주총을 통해서 경영권 관련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최대 주주였던 MK전자는 금일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여파로 오늘 기관이 무려 134억 원 넘게 오늘 한국토지신탁을 집중적인 매도가 나왔다는 게 금일 수급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모베이스, NH스펙 2호, 그리고 DHP코리아, 실리콘웍스는 오늘 기관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를 살펴보게 되면 그나마 고르게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게임주가 매수 상위에 많이 올라왔다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메이드는 57억 원 매수, 대부시스터즈 40억 정도 매수, CJ오쇼핑, 컴투스, 다음 카카오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반대로 외국인도 일부 종목은 좀 집중적인 매도가 나왔었는데요. 내추럴 엔터텍을 72억 원 넘게 집중적인 매도가 나왔고 그 뒤를 이어서 바이로메드, 인바디, 성우하이텍, 셀트리온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는데 금일 매도는 약간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외국인들의 비중을 조금 줄였던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외환시장 마감 동향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와후넷 이희진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원달러 환율이 오늘 1,109원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보다 또 소폭 상승세로 마무리를 짓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동향은 어땠나요? 네, 지금 같은 모양새면은 조금 더 원달러 환율 상승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쳤던 거는 어제 같은 경우는 유가라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S&P 지수가 되겠죠.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의 영향을 서로 많이 주게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매수할 것이냐, 현금을 보유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겠죠. 그래서 S&P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제처럼 오늘 새벽처럼 1.1%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S&P의 상승이 달러 하락을 유발함으로 인해서 달러가 하락함으로 오늘과 같이 원달러 환율 영향을 받은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쳐다보면은 어스펙스 파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 종목인데 M&A 이슈가 있어서 40%가량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애플하고 이제 엑선모빌이 2%대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이제 새롭게 편입한 애플인데 주가가 이제 $120 정도 수준인데 JP모건에서는 이제 목표가를 $150 정도로 상향을 했기 때문에 S&P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힘 입어서 다우존스와 함께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우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달러는 어쨌든간 주식이냐 현금이냐 선택의 여부가 있기 때문에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게 된다라면은 반대 통화인 원화 같은 경우도 조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원달러 환율은 지금 조금 1,100원에서 1,150원 지금 밴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1,100원 선의 강력한 이제 지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1,110원 이상까지 내일 좀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동향 오늘 이진 파트너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볼 차례입니다. 월화 분위기 좋습니다. 남은 시간 전략을 좀 세워봐야 할 텐데요. 내일 시장 어떤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월화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날씨를 보면 일교차가 좀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봄이 왔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는 건 모두가 다 공감할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느끼는 체감지수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가 대세 상승의 초입기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은데 코스피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론이 신중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다가 달러가 강세 압력이 완화됨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뤄내고 있고요. 여기다가 22의 국채 매입과 더불어서 국내의 저금리 기조, 중국의 강한 경기 부양 의지 등을 나타낸다면 사실은 지금보다 좋은 분위기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리면 더 담고 흔들리면 더 담고 예, 주식의 보유 비중을 늘려야 될 때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원달러 환율 역시 양호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따라서 국내 주요 수출 기업들의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높습니다. 올해 1분기 시장에서 아웃퍼폼했던 업종군들을 살펴보니까 증권, 반도체, 화장품, 의류 업종이거든요. 다들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좋은 종목들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군 중심의 포트폴리오와 확대 전략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이 필요할까요? 네, 코스닥도 코스피와 좀 동일하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다 같이 한번 수급 한번 다시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약간 좀 수급적으로 놓고 보면 좀 눈에 띄는 수급이 다시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기금 창구를 통한 기관의 매수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뭐 기관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뭐 뚜렷한 지속성은 없어 보입니다만 기금 쪽으로 놓고 본다면 3월 25일부터 기금 창구를 통해서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약간 좀 의미 있게 보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펀드 자금의 어떤 환매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에서 뭐 꾸준하게 크게 상승할 그런 여력은 좀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기금 창구를 통해서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는 어느 정도 조금 지수 하방은 받쳐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 우리가 중요시했던 부분이죠. 22 이동평균선 깨지 않고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만 하더라도 22 이동평균선을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근처까지 오지 않고 다시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까지 지금 어느 정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다는 건 지금 매수세가 어느 정도 지금 살아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도 놓고 봤을 때 지금 뭐 매물 구간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내일 정도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상으로 놓고 본다면은 200월봉 수준까지 한 660선까지는 다시 상방은 오픈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업종과 이제 종목별로 조금은 쏠림 현상이 나올 것 같고요. 뭐 증권, 반도체, 그리고 화장품, 제약바이오 업종과 같은 고성장 산업으로 조금 쏠림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한 번 더 체크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선물 시장 역시 마감됐습니다. 오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민주입니다. 자, 선물 시장이 오늘 보합에서 끝이 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어떤 흐름이 연출이 됐었나요? 네, 오늘 우리 선물 시장은 전일과 마찬가지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이 플러스 0.54%에 끝났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은 완전히 보합권에서 전일 종가에서 끝이 나면서 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현물 쪽은 월말 드레싱을 좀 치르면서 기관 쪽에서 현물 쪽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나타나면서 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강하게 끌고 가진 못했고 매물 출회 때문에 시장이 좀 눌리는 상태는 좀 발생됐는데요. 전일까지 외국인 투자들이 포지션이 좀 전환성이 좀 일정 부분 보이다가 다시 매도세로 재전환시키면서 시장 수급이 좀 악화됐던 부분이 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또 전일까지 해서 계속 강세를 띄우고 있었던 프로그램 베이시스 자체가 재차 약세권으로 전환되면서 프로그램 매도 자체가 다시 출하되는 모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베이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베이시스가 지금 1.0 이하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좀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베이시스가 종가상 0.32로 그러니까 전일 한 1.7에서 2.0 사이에 있던 베이시스가 0.3선에서 끝났기 때문에 완전히 급락해서 끝났다 볼 수 있겠고요.
베이시스가 이 정도까지 밀려서 끝났다는 얘기는 사실상 흐름 자체가 조금 전환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좀 주의하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 대한 추가 매도 부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지금 베이시스가 워낙 낮고 선물 지수가 지금 종합주가 지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내일 일장에서 기술적 반등하는 여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현재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일 매매를 한번 이루어 보시고요. 상방권인 258.80포인트를 확인하는 쪽의 흐름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시장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은성 팀장, 유한타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대리님도 도와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한국경제TV 장중 프로그램 내내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 확인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포트폴리오 리뷰. 먼저 굿모닝 투자의 아침 넘버원 포트폴리오 탑5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산성을 해냈습니다. 수익률이 좀 떨어졌죠. 오늘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메디톡스가 2위 31% 수익률이고요. 3위는 현대엘리베이터가 급등하면서 28% 수익률로 3위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KR모터스가 22% 수익률로 4위, 웅진생크빅이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취배측급 스타겐스타 챌린지 탑5 종목입니다. 다우기술이 7.8% 수익률, 현대 EP, DTNC가 각각 2에서 3%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데코애니가 2%, 동우가 1%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은 DNA 링크입니다. 17,000원에 신규 편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켓포커스의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앤하우인데요. SK증권 본사영업부 포트폴리오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10%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와 SM은 2에서 3%의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주식 비타민 1개월 무료 당첨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뒷번호 0645-3039-3268님이 당첨되셨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내일 이슈엔 예고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오후 4시 이슈엔에서는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B 가입을 주제로 중국 경제일보, 경제망과 공동 제작한 특별보도 AIIB 특집 새로운 아시아 시대를 연다가 방송됩니다. 한국의 AIIB 가입 결정의 의미와 기회는 무엇인지 또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내일 오후 4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 마감 중계 성공투자 오중신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